굿모닝 마켓입니다. 트럼프가 내린 시장, 파월이 다시 살렸습니다. 정초반 트럼프의 관세 불확실성과 약한 고용 지표에 급락하던 시장은 파월 의장의 경기 낙관론에 급반등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시장을 살릴 것이라는 트럼프 풋 기대는 사라졌지만 이제 파월 풋이 이를 대신할지 주목됩니다. 우선 마감 상황부터 보면 지난주 금요일에 다우지수는 0.52% 올랐고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0.56%, 0.71% 상승했습니다. 빅테크 기업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애플과 엔비디아는 각각 1.59%, 1.92% 오른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그리고 알파벳은 모두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시총 6위부터도 보면 브로드컴만 홀로 상승했는데요. 브로드컴은 AI칩 매출 성장에 힘입어서 호실적을 공개하자 8.64% 뛰었고요. 반면에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를 향한 반감이 확산하면서 7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장은 막판 상승하는 데 성공했지만 장 초반에는 경제 지표부터 트럼프의 관세 발언이 시장에 불안감을 안기면서 약세를 보였습니다. 우선 지표부터 보면 2월 고용보고서는 전월 대비 15만 1,000명 증가하면서 예상치 16만 명을 밑돈 것으로 나왔습니다. 1월 고용에 비해서 늘어나긴 했지만 1월 수치도 하향 수정된 수치입니다. 또 실업률은 다시 4.0%에서 4.1%로 올랐는데요. 경제활동 참여 인구가 줄어든 가운데 취업 주수가 줄면서 실업률이 올라갔습니다. 또 특히나 헤드라인 실업률보다 더 포괄적인 광의의 실업률이 0.5%포인트 급등하면서 2021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전반적인 노동시장을 더 잘 드러내기 때문에 고용시장이 점점 약화하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또다시 관세 불확실성을 키웠는데 그는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를 유예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캐나다에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가 단연간 목재와 낙농 제품에서 우리를 갈취해왔다면서 만약 250%에 달하는 이 관세를 없애지 않는다면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동일하게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콧 베슨의 재무장관 후 트럼프 풋은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는 애널리스트들이 말하는 트럼프 풋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좋은 정책을 펼치면 위쪽으로 트럼프 콜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장기적으로 트럼프의 정책이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시장 상승을 위해서 따로 개입하진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월 의장은 미국의 거시경제에 대해서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시장을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고용시장이 여전히 견고하며 대체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했고요. 인플레이션은 장기적으로 2%의 목표에 가까워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한 점에 대해서는 심리 지표가 최근 몇 년간 소비 성장에 있어 좋은 선행 지표가 되지 못했고 또 아직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은 잘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시장 불안감이 일부 진정됐습니다. 고용보고서에 하락하던 국채 수익률은 파월 의장의 낙관론이 나온 후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0.02%포인트, 2년물 국채 수익률은 0.0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연일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주말 사이 백악관에서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겠지만 추가적으로 매입하진 않겠다고 밝히면서 큰 폭으로 떨어졌고요. 또 오늘은 중국이 미국에 대한 2차 보복 관세를 개시하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더욱더 위축됐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코인베이스에서 8만 1,000달러대까지 떨어졌고 업비트에서는 오전 7시에 1억 2,100만 원대에서 움직였습니다. 국제유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휴전 협상과 관련해 러시아에 대한 제재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원유 수요에 대한 우려가 다시 완화되면서 1% 가까이 올랐습니다. WTI와 브렌트유는 각각 배럴당 67달러, 70달러 선에서 거래됐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